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 그쵸. 모든 너무 이야기도 무섭죠. 너무 무섭고 이게 지금 사실 벌어지고 약간 현실감이 좀 없긴 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진짜 더 열받는 거는 이 처음에 이 병원장이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계속 막 1인 시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과 전혀 안 하고 우리는 책임 없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 전혀 없다. 뭐 형사 고소할 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1인 시위 하니까 그 1인 시위 한다고 업무 방해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경찰 신고하고 막 아,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너무 들고. 잘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 유가족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은 어떤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업무 맞아요. 방해로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돈 문제랑도 좀 저는 연결이 엄청 크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병원들이 뭔가 특히 강제 입원하거나 격리 강박하면은 이거를 다 사실 당사자가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특히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환자가 많을수록 되게 더 이익이 되는 구조여가지고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환자가 나가면 사실은 일종의 수입이 그쵸, 끊기는 맞아요, 구조.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근데 저는 환자가 나가는 게 치료의 목적. 그러니까 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약간 좀 예전에 막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현대판 형제복지원 사건 아닌가? 이거를 약간 의료로 좀 포장하고 정신병원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더 충격적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강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러면 그런 기간 동안 강제 입원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도 맞아요. 의문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과연 자타의 위험성이 제대로 의학적 판단이 되고 있는 거냐라고 좀 이것도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인권이라던가 다른 데서도 이게 그냥 의학적 판단이니까 좀 제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약물남용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정신질환 있을 때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어떤 약물 처방받는지 알려주고 아니면 이 격리됐을 때도 약물 처방 받잖아.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약물 너무 과다 남용이 좀 심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전문가의 진단이라는 거에 계속 막히고 있어서 할 수가 사람이잖아요. 없어요. 그런 걸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박영하 변호사님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 제기하냐 했을 때 당사자랑 이제 병원의 입장은 되게 다른데 병원에서는 뭔가 의료진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의료 수가도 올려달라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격리 강박 같은 경우에도 의료 수가 개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이 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격리 강박 더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남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과연 고려가 있게 지금 법률 개정하는 거야? 이런 의문도 계속 드는 거죠. 그럼 경위 강박은 사실은 지침만 있어서 명확하게 처벌도 어렵고 이제 수가도 생기는 음,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근데 격리 강박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격리 강박은 안 하는 절대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너무 기준이 미비해가지고 아까 정말 충격인 게 이제 연속으로 강박을 뭐 23시간 이렇게 돼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냥 몸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몸이 네, 아플 것 같고 이렇게 강박당한 부분들도 맞아요.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화장실도 전혀 못 가는 거 밥은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맞아. 하나, 그 인권위 조사 중에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인권위에서 이게 CCTV 같은 거 분석하고, 근데 격리실에 들어가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격리실 안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냥 밖에 화장실 이제 같이 보호사랑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 있는데, CCTV가 그 변기를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찍히는데, 그거는 어쩌고 CCTV 누군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거 너무 인권 침해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주체적인 뭔가 이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병상이 있는데 병상 항상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가죽 병상 같은 걸 하는데 그 가죽들이 다 찢겨져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되게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권고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교도소 수감의 경우에도 사실은 다 지침이 있고 다 맞아요. 법이 있고 사실 징역형도 기한이란 게 있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강제 입원이 되면 정말 기약이 없고 좀 뭔가 맞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는. 나오기가 진짜 힘들고 뭐 저희가 접한 사례에서는 인신구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가. 그럼 당사자가 근데 이거를 병원에다가 줘서 내가 인신구제 청구서 썼으니까 법원에 접수해줘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항상 강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거를 접수 안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나는 인권위 진정하고 싶다.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하고 싶다 했는데 병원에서 뭐 안 해주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방법이 또 없는 거고. 그 정도면 그냥 알려지는 게 네. 기적인. 그래서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제 하고 또 이 유가족들도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우리 아이가 교도소에 있으면 안 죽었을 거다.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그게 저는 딱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신병원이 그럴 권리가 있나? 법원에 저희도 구속하고 이럴 때 다 영장 청구해서 법원 심사를 봤는데 그런 판단 없이 병원이 그럴 권리가 있나? 그냥 이거는 그냥 병원의 또 다른 그냥 시설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좀 어때요? 사실 이게 다 막 소란을 피웠다, 자타의 위험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고, 뭐 소란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내가 뭔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게 문제 있는 게 지금 자타의 위험이랑 전혀 아무런 상관이 맞아요.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건지. 네,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다 봤을 때 자타 위험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판단을 내려주곤 있는데 근데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또 입증하는 거 그럼 누가 조력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냥 의사의 진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그냥 환자의 진술만 있으니까 그냥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당하실 때 격리강박 당하실 때 사실은 명확하게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정도로 그런 인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원에 가면 이런 거 다 따져보잖아요. 정확히 몇 시에 했냐 또는 어땠냐 그때 상황은 어떠냐 근데 조금 진술 달라지고 이러면은 판단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법원 판단에서도. 근데 사실 이 사안도 본인이 자의로 들어갔는데 네. 나오는 건 전혀 자의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고. 근데 그러면은 격리실을 만들어도 격리실 환경 자체를 그냥 되게 이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침대 딱 있고 그리고 그냥 변기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도 없어요. 문 있는데도 그냥 간호사들이나 이제 보호사들 볼 수 있게 조그만 창문이 있는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감옥에서도 독방이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사건 접할 때마다 네. 항상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진짜 너무 공포물을 보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인가? 그 CCTV 보는 것도 사실 저도 너무 좀 괴로웠거든요.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 약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네. 하잖아요. 저랑 나이가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도 되게 꿈이 많았었던 사람인데 그걸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격리강박 무분별하게 안 하니까 정신병원 들어가실 때 이렇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모르셨던 거예요. 물론 격리강박 필요할 때 이제 한다는 동의서를 받기는 하지만 이제 실태를 모르시고 가셨으니까 안에서도 엄청나게 힘드시지 않았을까? 스트레스 너무 심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약간 감정이입하다 보면은 더 좀 슬픈 사건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렇군요. 네. 슬프네요.